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례가 도내에만 13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교원 이동도 강제할 수 없어 문제 차단이 더 어렵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경찰의 첩보 수집이 논란인 가운데 선거 과정에 경찰의 개입 사실이 메일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 쓰레기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이 전주시에 24억 원의 지원금을 요구하면서 쓰레기 처리 지연을 들고 나와 쓰레기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대학 입시철인데요. 숙명여고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전북 도내에도 교사와 학생이 한 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100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고교 상피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인데 사립학교는 교사 이동도 강제할 수 없어 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강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학교에 교사와 자녀가 함께 다닐 수 없도록 하는 고교 상피제 도입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의원들은 도내 고교 역시 시험 부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도입을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학생이나 교사 인권을 들어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숙명여고 사태로 상피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이 목숨 거는 세대이다 보니까 팔은 진짜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이 더 잘 봤으면 좋겠고. 도내 고등학교도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경우는 많습니다. 도내 고등학교의 3분의 1가량인 37곳이 이에 해당되고 그 수는 130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사립학교 소속 교사와 자녀는 국공립의 3배인 100여 명으로 70%를 훌쩍 넘습니다. 상피제를 도입하더라도 사립고는 사학법상 인사권이 학교법인에 있어 국공립과 달리 교원 이동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학법인 스스로 나서야 되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적발 시 중징계할 수 있도록 사립교원의 징계권이라도 시도교육청에서 갖게 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감사의 결과에 대한 징계를 사립학국에서 정확히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사학의 공공성은 점점 더 낮춰지고 있는. 정부가 해결책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이 가능하도록 사학법을 손볼 방침이어서 국회 처리 여부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 쓰레기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이 반입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다시 쓰레기 대란을 겪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하순, 전북대 A 교수가 동료 교수들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경찰이 대학 본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단순한 내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이 이남호 총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있다며 총장 후보자 2명을 만나고 일주일쯤 지난 뒤의 일입니다. 비슷한 시기 사범대 소속 일부 교수들도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을 통해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총장에 대한 내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북대와 경찰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의혹 제기는 선거 기간 수차례 반복됩니다. 경찰청 김모 경감이 교수들에게 보낸 문자가 있고 전주에서 다른 후보자들을 만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의혹은 광범위하게 확산됐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가 이번 전북대 총장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초 경찰의 내사 사실을 다른 교수들에게 보낸 A 교수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저는 거기를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렇게 좀 외부에서 다른 맥락에서 얘기를 하니까. 전북대 교수 30여 명은 법적 대응까지 언급해가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관이 일부 교수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총장 선거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는 외부의 개입이 있어 보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내부 세력이 진흙탕 선거를 초래했습니다. 다만 문제를 제기하는 교수들 역시 이로 인해 총장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을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립대 총장 직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앞서 보신 보도는 한범수 기자의 전북대 총장 선거 비리 내사 관련 보도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주 쓰레기 처리 시설 인근 주민들이 반입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하수 슬러지,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입니다. 리사이클링 타운 인근 140여 가구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전주시에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핵심은 지원기금 24억 원을 현금으로 주고 연 6억 원인 쓰레기 반입 수수료도 올려달라는 겁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쓰레기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전주시는 우선 지원기금 24억 원 현금 지급이 조례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의회는 2년 전 조례를 개정해 폐기물 처리 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현금 지원을 중단시켰습니다. 더구나 주민들 역시 당초 기금으로 수익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간 6억 원에 이르는 반입 수수료가 더 걸림돌입니다. 주민들은 당장 1억 원을 올리고 시민들이 내는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10%까지 지원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100분의 10으로 그냥 딱 정해서 종량제를 해달라는 겁니다. 전주시도 장기적으로 반입 수수료 조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사례들도 보면 여러 가지 그 품목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수수료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법에 따른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전주시는 지난해 쓰레기 대란을 겪으며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 주민협의체와 6년 뒤 반입 수수료를 50%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신 쓰레기 반입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는 여전히 재발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60대 환자가 수술 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반쯤 전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60살 김모 씨가 어깨 근육 봉합 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 측은 병원이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전신 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남원시의 정규직 전환 채용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감사에 나섰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남원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사전 감사를 마쳤으며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본 감사를 통해 추가 혐의점과 특혜 여부 등을 밝혀낼 방침입니다. 한편 남원시 행정감사에서는 의회에 거듭된 자료 공개 요청을 시가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 취업을 늘리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한창인데요.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문을 닫은 군산에서도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달 초 전북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조선소와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이면서 군산 지역 총 생산액과 수출액이 각각 26%, 43%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좀 빨리 군산형 일자리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앙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이런 가운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와 노동단체 간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사업 착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 한국GM 군산공장이 지난 5월 멈춰서면서 2천여 노동자가 일터를 떠났고 160여 협력업체가 휴 폐업하거나 운영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용과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같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에 건의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에 생산 라인이 구축돼 있고 유휴 근로인력이 충분하며 중앙정부와 기업체, 지자체가 연계할 경우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있는 공장 그리고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현 가능성, 구체적인 활용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군산과 전북의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고 경제 생태계 복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산에 맞는 그런 일자리들을 적극 발굴해서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가 저임금을 토대로 한 일자리 만들기라는 논란이 있어 군산형 일자리 역시 임금이 우선인지 일자리가 우선인지에 대한 지역사회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내년도 국회 상임위 예산심사가 순조로워 막바지 예산활동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주 끝난 국회의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 결과 정부 안에서 삭감됐던 70건의 중점 관리 대상 사업 가운데 34개 예산이 증액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25억 원, 새만금 사회간접시설 5개 935억 원,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680억 원 등으로 앞으로 2주간 열릴 예산 조정 소위 심사에서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봉침 여목사 사건은 어떤 선거 이슈보다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목사와 관련된 정치인이 누구인지에 선거 본질조차 흐려지기도 했는데요. 그간 불거졌던 수많은 법적 다툼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박연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일명 봉침 여목사 사건은 지방선거 당시 전주시장 선거 과정에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에게 여목사인 이모 씨가 봉침 로비를 하고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 사익을 챙겼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지난 7월 전주지방법원은 봉침 불법 시술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후원자 모집 과정의 사기 혐의와 허위 경력 제출에는 무죄 판결을 내려 시민사회에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무나 그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오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최근 행정소송에서는 이 씨의 비영리 단체들이 줄줄이 패소했습니다. 도와 임실구는 지난해 10월 이 씨의 비영리 단체들이 구성원 수를 속였다며 각각 등록 말소와 폐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는 두 건 모두 소송으로 맞섰지만 법원은 이 씨가 인원을 허위로 늘렸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인 요건을 허위로 했다 그거죠.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을 법인 요건 그 100명을 채워야 되는데 다수가 허위자다 그거죠. 이 밖에도 아이들에게 봉침을 놓는 등의 아동학대 혐의는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고 전주시와 진행 중인 시설직권 취소 행정소송은 이달 말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사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승환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 절차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주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70여 명으로 신용 서포터즈를 구성했습니다. 신용 서포터즈는 원금 1,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장기간 연체하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유사 환자가 유행 기준을 넘어서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도 보건당국은 독감 예방으로 집단시설 방문 자제와 예방접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 덕진 수영장이 노후된 화장실과 휴게실 등 편의시설과 안전설비를 정비하고 오늘부터 재개장했습니다. 지난 1991년 지어진 전주 덕진 수영장은 지난 4일부터 임시 휴장했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개선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국세와 연동되는 교부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최소한 1.08% 인상이 필요하고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교부금을 내국세의 2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장 배추와 무 가격이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농협에 따르면 올 가을 일정한 기온이 유지되는 좋은 날씨로 배추와 무 작황이 대체로 양호해 지난해와 비슷한 풍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장 배추 가격은 올 여름 고랭지 배추의 작황 부진으로 배추 3포기 한 망이 5,000원 선을 형성하는 등 가격은 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의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KT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시 전역에 미세먼지 측정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